면책 조항. 2025년 10월 8일 인도가 은 1,000톤을 정기적으로 주문합니다. 이는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 매달 조용히 이루어지는 산업 구매의 일종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심상치 않게 흘러갑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런던 시장은 완전히 얼어붙습니다. 은 대여 금리는 하룻밤 사이에 0.25%에서 200%로 폭등합니다. 세계 최대 귀금속 가공업체 중 하나인 스위스의 재련회사 메탈로어는 2026년 1월까지는 은을 돌려줄 수 없다고 발표합니다. 미국 조폐국 역시 동시에 은화 부족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거의 20년 가까이 숨겨져 왔던 비밀은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미국의 최대 은행이자 귀금속 조작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JP 모건 체이스가 현대사에서 가장 위대한 금융 대탈출을 감행한 것입니다. 2025년 6월부터 10월 사이에 그들은 2억 온스에 달하는 모든 페이퍼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하면서 동시에 실물은 7억 5천만 온스를 사들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검찰이 조직적인 시세 조종이라 불렀던 방식으로 17년 동안 은 가격을 억눌러 온 바로 그 기관이 갑자기 세계 최대의 은 비축자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조작 행위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완전히 입장을 바꿔 공모했던 다른 은행들을 붕괴하는 공매도 포지션에 가둬두고 이제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게 만들었습니다. 2025년 12월 15일까지 은은 온스당 63달러 95센트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기록이 아닙니다. 이는 여러 세대의 트레이더들이 넘볼 수 없다고 여겼던 전설적인 1980년 헌트 형제의 최고점을 산산조각 낸 것입니다. 우리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상승한 수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의 변동성과 정치적 소음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의 주의를 끌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5개의 주요 은행들이 이번 움직임의 잘못된 측면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HSBC, 도이체방크, 스코시아방크, UBS, 그리고 몇몇 전 JP 모건 공모자들이 집단적으로 막대한 공매도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응합시 단일 달러 상승할 때마다 약 1억 7,900만 달러의 출혈을 겪고 있습니다. 이 계산을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초에 약 30달러였던 은값이 12월까지 거의 64달러로 치솟으면서 이들 기관은 이미 총 60억 달러가 넘는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오타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생각조차 하지 않는 금속에서 발생한 60억 달러의 손실입니다. 간단히 청산할 수 있는 주식 포지션과는 달리 이것들은 충분한 양으로 존재하지 않는 실물 금속을 담보로 하는 파생상품 계약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더 비싸지는 포지션에 수학적으로 갇혀 있습니다. 잠깐 질문입니다. 미국 최대 은행이 거의 10억 달러에 달하는 형사 벌금을 내고 나서 정확히 같은 시장에 판돈을 2배로 걸었던 마지막 때가 언제였습니까? 답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JP 모건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20년에 그들은 2008년부터 2016년 사이에 있었던 귀금속 조작에 대해 기록적인 9억 2천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했습니다. 연방 검사들은 그들이 수천 건의 불법 거래를 통해 금과 은 가격을 조직적으로 억눌렀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귀금속 시장에서 발을 빼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최종 국면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JP모건은 2024년 내내 은 시장에서 막대한 공매도 포지션을 유지했으며 수년 동안 함께 시장을 조작해왔던 동일한 은행 컨소시엄과 공조했습니다. 그러다 2025년 6월에 뭔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2025년 6월 23일에 발표된 중국 정부 문서에는 모든 부처에 국내 은 채굴을 개발하고 폐쇄된 시설을 재개하며 국가 비축량에서 금과 은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몇 주 안에 JP모건은 원자재 역사상 가장 공격적인 포지션 역전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조율을 필요로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억 온스에 달하는 페이퍼, 숏 포지션을 청산한다는 것은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을 다시 사들인다는 뜻입니다. 본질적으로는 자신들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대가를 치르는 것이죠.
동시에 7억 5천만 온스의 실물 금속을 축적한다는 것은 정련업체, 광산업체, 그리고 기존 비축량으로부터 실제 은계와 주화를 확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범위한 시장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동안 5달도 채 안 되는 기간에 약 2만 3천 톤의 은이 거래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면밀히 감시받는 은행이 어떻게 억 온스 규모의 대규모 전환을 그 움직임을 노출시킬 만한 가격 급등 없이 실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인도에서 10월 8일에 내려진 주문이 왜 모든 것을 무너뜨렸는지를 밝혀줍니다. JP 모건은 가격이 투명하고 규제되는 거래소에서 매수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시장을 조작하던 시기에 구축했던 사설 채널, 선물 계약, 그리고 전략적 관계를 통해 실물 은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자신들이 만들어낸 가격 억제 네트워크를 무기 삼아 다른 은행들이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을 이용해 실물을 축적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실물 은의 양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소비국인 인도가 1,000톤 규모의 주문을 했을 때 시장은 마침내 즉시 인도 가능한 실물이 고갈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저축과 투자를 보호하려는 이들에게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은대여율은 인도를 위해 실물 금속을 빌리는 비용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 대여율은 0.25%에서 0.50% 사이를 맴돕니다. 기본적으로 보관 및 보험 비용을 의미하죠. 하지만 10월 8일에 그랬던 것처럼 대여율이 200%까지 치솟는다면 이는 빌릴 수 있는 금속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탈로와 같은 정련업체들은 사업이 부진해서 몇 달간의 가동 중단을 발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수중에 없는 금속을 빌려주었고 빌려준 업체로부터 그것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동 중단을 발표한 것입니다. 실버 인스티튜트의 2025년 시장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 은 공급은 5번째 연속 연간 적자를 맞고 있습니다. 산업 수요만으로도 2025년에 12억 온스가 소비되었는데 이는 은의 독특한 전도성을 필요로 하는 태양 전지판, 전기차, 그리고 군사 응용 분야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광산 생산량은 약 8억 3천만 온스에 불과하여 해당 연도에 약 9,500만 온스의 구조적 부족분을 남겼습니다. 2021년부터 누적된 8억 2천만 온스의 누적 적자에 이 부족분을 더하면 JP 모건이 왜 그렇게 공격적으로 포지션을 전환했는지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인도의 주문이 드러낸 것은 단순히 일시적인 압박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우리 금융기관들이 수십 년간 운영해온 서류상은 시스템이 현실 수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다른 은행들이 결국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가정하며 공매도 포지션을 유지하는 동안에도 JP 모건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음을 인식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간단합니다. 최고의 정보, 가장 깊은 관계, 그리고 가장 오랜 조작 이력을 가진 미국 최대의 은행이 은에 대한 공매도 대신 실물 은을 소유해야 한다고 결정했다면 그들이 무엇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이제서야 그 사실을 깨닫고 있는 걸까요? 미국 조폐국의 동시적인 부족량 발표 역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은화를 생산하는 주요 정부 기관이 미국인들에게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세계 최대 은행이 은밀하게 7억 5천만 온스의 은을 축적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동하기에는 너무 늦을 때까지는 이해하지 못할 귀금속 시장의 심오한 변화를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JP 모건은 은에 대한 투자가 갑자기 낙관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포지션을 전환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실물 시장이 곧 붕괴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전환했습니다. 만약 그러한 상황에서 공매도 포지션이 묶였다면 실제 금속을 확보하는 데 지출한 수십억 달러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기하급수적으로 지불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추측이나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서화된 포지션 데이터, 검증된 인도 위기, 그리고 수학적인 수급 불균형이 만들어낸 상황으로 17년 동안은 가격을 하락 조작해온 기관들이 이제 막대한 손실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그들의 공범 중 한 명이 먼저 스스로를 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은행업계에서 9억 2천만 달러의 벌금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JP 모건 체이스는 연방 검찰이 수년간 특별한 무언가를 증명하는 소송을 준비한 이후 2020년 9월에 이 기록적인 벌금을 지불했습니다. 2008년부터 2016년 사이에 미국 최대 은행의 트레이더들은 실행할 의도 없이 금과 은 시장에 수천 건의 허위 주문을 냈습니다. 그들은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 대규모 매수 주문을 넣은 다음 이를 취소하고 부풀려진 가격에 팔았습니다. 또는 시장에 허위 매도 주문을 쏟아부어 가격을 폭락시킨 다음 인위적으로 억압된 수준에서 매수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스푸핑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너무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패턴이어서 개별 트레이더의 일탈이 아닌 오직 기관의 전략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요 뉴스 보도에서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법무부의 사건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만 다루었습니다. 조작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지 더 교묘해졌을 뿐이죠.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의 자료에 따르면 JP 모건은 2023년 내내 그리고 2024년까지 은 시장에서 집중적인 매도 포지션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수년 동안 가격 억압에 협력했던 동일한 은행 컨소시엄 내에서 활동하면서 말이죠. 바뀐 것은 그들의 조작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 하락 조작을 멈추고 필연적인 반등에 대비할 포지션을 취할지에 대한 계산이었습니다. 그들이 실행한 것의 전략적 탁월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20년 동안 JP 모건과 그들의 공모자들은 은 가격을 본질적인 가치 이하로 인위적으로 억압했습니다. 산업 수요가 증가하거나 투자 관심이 높아질 때마다 엄청난 규모의 서류상 매도 포지션이 코엄X 거래소를 범람시켰고 실제 수요를 압도하는 인위적인 공급을 창출했습니다. 이것은 실물 시장이 점차 적재에 직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억제했습니다. 하지만 인위적인 억압은 압축된 용수철을 만들어냅니다. 더 오래 누르면 누를수록 놓았을 때 더 격렬하게 되튀어 오릅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JP 모건이 접근할 수 있었던 정보에 대해 다른 은행들은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던 말입니다. 2025년 6월 23일에 중국 정부 부처들이 지시령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인즉슨 국내 은채굴의 체계적인 개발, 이전에 폐쇄되었던 광산들의 재개방, 그리고 국가 비축량에서 금과 은을 전략적으로 연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미묘한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더 넓은 탈달러화 캠페인 속에서 은을 전략적 자원으로 취급하겠다는 의도를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베이징이 세계 시장에 기록적인 양의 정제된 은을 계속 수출하면서 일시적으로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했지만 동시에 서방 추적 시스템에는 나타나지 않는 국영기관들을 통해서 실물 은을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6월에 시작된 JP모건의 포지션 전환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게임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는 확인이었습니다. 핵무장한 경제 초강 대국이 어떤 금속을 국가 안보에 전략적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면 깊은 정보망을 가진 은행들은 무엇이 다가오는지 이해합니다. 중국은 수년 동안 달러 노출을 체계적으로 줄여왔고 금 비축량을 축적했으며 대안적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해왔습니다. 그 전략적 틀에 은을 추가하는 것은 서방의 귀금속 시장 조작이 단순한 서류상 계약만으로는 억압될 수 없는 조정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은 선물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론적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주요 장소인 코엄X 거래소 자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가을에 등록된 은 재고량은 대략 1억 4천만 온스였습니다. 이것들은 코엄X 승인 창고에 보관된 실물 은괴로서 선물 계약에 대한 인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25년 12월까지 그 재고량은 단 1억 1,600만 온스로 급감했습니다. 이는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대략 17%에 해당하는 2,400만 온스가 감소한 것입니다. 한편 은 선물 계약의 미결 제약정은 각 계약당 5천 온스를 나타내며 총 14만 1,580개 계약에 달했습니다.
간단히 계산해보면 인도 가능한 1억 1600만 온스의 실물 은에 대해 7790만 온스의 종이 증서 청구권이 존재합니다. 이는 611%의 레버리지 비율입니다. 즉, 사용 가능한 실물 은 1온스당 소유권을 주장하는 종이 계약이 6온스 이상 있는 셈입니다. 물론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거래자들이 실물 인도를 요구하기보다는 현금으로 포지션을 청산하기 때문에 이는 문제없이 작동합니다. 거래소는 전체 계약의 2에서 3%만이 실제 인도 요청으로 이어진다는 가정해 운영됩니다. 그러나 그 가정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계약 보유자 중 단 15%라도 현금 결제 대신 실물을 원한다고 결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계산은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7,790만 온스의 15%는 1억 620만 온스의 인도 요구량과 같습니다. 하지만 등록 재계는 겨우 1억 1,600만 온스만이 존재합니다. 게다가 그 금속의 상당 부분은 이미 기존의 인도 의무 및 보관 계약을 통해 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불과 석 달치 계약 보유자들이 종이 약속보다는 실물 은을 소유하기로 결정한다면, 특히 가격 상승세와 공급 우려를 고려할 때 컴엑스는 현대 금융 역사상 최초의 귀금속 채무 불이행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계약을 파기하거나 어떻게든 보유자들을 현물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현금을 수락하도록 설득하지 않는 한 말 그대로 인도 의무를 이행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JP 모건의 전략이 진정으로 무자비해집니다. 총 코어맥스 등록 재고의 6배가 넘는 7억 5천만 온스의 실물 은을 축적함으로써 그들은 자신들의 조작이 만들어내는 바로 그 인도 위기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17년 동안 그들은 페이퍼 공매도를 통해 가격을 억눌렀습니다. 그 가격 억제는 은 채굴 투자를 위축시켜 생산량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했습니다. 산업 사용자들로 하여금 전략 비축량을 구축하는 것을 단념하게 하여 그들을 적시 인도에 의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에게 은이 죽은 자산이라고 확신시켜 산업적 필요성 외에는 실물 축적을 최소화했습니다. 이제 실물 시장이 붕괴될 조짐을 보이면서 JP 모건은 지구상 그 누구보다 많은 인도 가능한 은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HSBC, 도이치뱅크, UBS, 스코샤뱅크가 가격 하락을 예상하며 숏 포지션을 유지하는 동안에도 JP 모건은 결정적인 무언가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숏 포지션에 대한 인도를 위해 실물 은을 빌린 은행들은 빌려준 주체들이 반환을 요구할 경우 그것을 돌려줄 방법이 없습니다. 국제결제은행 BIS의 귀금속 리스 데이터에 따르면 서구 은행들은 수천 건의 리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낮은 금리로 실물 금속을 빌려 시장에 팔아 가격을 억누르고 나중에 비슷한 가격이나 더 낮은 가격으로 다시 사서 돌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그 가정은 10월 8일 리스 금리가 0.25%에서 5% 그리고 200%까지 폭등하면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대여 기관들은 은을 돌려달라 아우성쳤지만 차용 기관들은 가격을 천정부지로 끌어올리지 않고서는 은을 구할 길이 없다는 사실이 백일해 드러났습니다. 스위스의 금속 재련 회사 메탈로알가 2026년 1월까지는 은을 돌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것은 이는 그들이 당장 손에 쥐고 있지 않은 은을 대여해 주었음을 사실상 인정한 꼴이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공급을 채굴하거나 이전에 팔았던 업체들로부터 은을 되사들이는 데 수개월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세로 그렇게 한다면 그 대여 계약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을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JP 모건, 이 동맹을 맺었던 공모자들을 배신한 수법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산된 것이었는지 드러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차입 공매도 포지션을 역으로 매수 전략의 무기로 활용했습니다. 대규모 공매도 포지션을 쥐고 있다가 이를 청산하기로 마음먹으면 사실상 시장의 매수자로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매수 행위를 사적인 경로를 통한 실물, 은의 축적과 교묘하게 연계한다면 자신들의 공매도를 청산함과 동시에 다른 은행들을 더욱 깊은 손실의 늪으로 밀어 넣을 수 있게 됩니다. JP 모건이 공매도를 청산하기 위해 계약을 매수할 때마다 이는 은 가격에 상승 압력을 가했고
여전히 공매도를 쥐고 있던 은행들에게는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상황을 안겨주었습니다. JP모건은 이미 선도 계약과 은밀한 거래를 통해 실물 은을 확보해 두었기 때문에 치솟는 가격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고 오히려 두 팔 벌려 환영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USGS의 2025년 광물자원평가 보고서는 모든 미국인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내 은 생산량은 2015년 이래 40%나 줄어들었지만 은을 필요로 하는 산업 분야의 수요는 같은 기간 동안 78%나 급증했습니다. 우리는 생산량을 훨씬 뛰어넘는 양을 소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적자는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실버 인스티튜트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 제조만으로도 2025년에 2억 200만 온스를 소비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연간 생산량의 거의 25%를 집어삼키고 있는 단 하나의 응용 분야인 것입니다. 여기에 전기차, 오지, 파우지, 통신망, 군사전자 장비, 의료기기, 그리고 정수 시스템까지 더하면 산업계의 사용자, 인더스트리얼 유저스 바이크들이 왜 혼란에 빠져 있는지 비로소 이해가 될 것입니다. JP모건이 2020년에 9억 2천만 달러의 벌금을 냈을 때 그들은 본질적으로 미래의 기소에 대한 보험을 든 셈이었고 동시에 규제 당국이 시세 조작을 어떻게 추적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귀중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조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완벽하게 다듬어 나갔죠. 최종 단계는 영원히 가격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종이 화폐 시스템이 붕괴될 때 자신들에게 필요할 실물, 은을 충분히 축적할 수 있을 만큼만 가격을 억누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옛 공모자들이 무제한의 종이 공급으로 시장의 근본 원리에 맞서 싸우려 했던 모든 이전 시도들과 똑같은 운명에 처하는 것을 관망하고 있습니다. 도이치은행, 드체뱅크, HSBC, UBS, 그리고 스코시아은행, 스코치아뱅크는 결코 작은 기관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수조 달러에 이르는 자산을 보유한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은행들입니다. 하지만 은 가격이 온스당 20달러에서 25달러였을 때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던 그들의 은 공매도 포지션은 이제 온스당 64달러에 달하며 그 상한선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은행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존재론적 위기가 되었습니다. 가격이 1달러 추가 상승할 때마다 총 집단 손실은 1억 7,900만 달러씩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포지션들을 유지하는 매일 이들을 청산하는 것이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매수하여 포지션을 청산하려는 모든 시도는 가격을 더욱 높여 이들의 손실을 가속화하며 부드러운 출구가 없는 악순환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주요 은행들이 귀금속 숏 스퀴즈에 걸려든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공모자 중 한 곳이 다른 곳들을 버리고 탈출하기로 결정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는 모든 상황 전개 방식을 바꿔놓았습니다. 지금 종이은 선물 계약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겁에 질리게 할 계산을 해봅시다. 은의 5년 누적 공급 적자는 8억 2천만 온스에 달했습니다. 이는 추정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2021년에서 2025년 사이에 전 세계 생산량과 소비량 사이에 문서화된 부족량입니다. 2025년에는 산업 수요만 12억 온스에 달한 반면 광산 생산량은 겨우 8억 3천만 온스에 그쳤습니다. 우리는 매년 심화되는 구조적 불균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9,500만 온스가 그 적자에 추가되었습니다. 그 사라진 은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것은 기존 비축량, 재활용,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은행들이 비슷한 가격에 나중에 다시 채워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대여해준 금속에서 나왔습니다. 그 가정은 이제 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025년 말까지 온스당 50달러의 가격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삭소뱅크는 보수적인 시나리오에서 36달러에서 40달러를 전망했습니다. 심지어 방금 매수 포지션으로 돌아선 바로 그 기관인 JP모건의 자체 분석가들도 산업 수요가 가속화되기 전에 은 가격이 45달러 이상에서 지속적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시사하는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관들의 예측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HSBC, 도이체방크, UBS 및 그 공모자들이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2억 1,700만 온스 규모의 상업용 숏 포지션 강제 청산입니다. 이미 실물 부족에 직면한 시장에서 강제 청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숏 포지션을 보유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자산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다시 사서 돌려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유동성, 시장에서는 숏 포지션 청산이 간단합니다. 상응하는 계약을 매수하여 포지션을 청산합니다. 하지만 지금 은은 정상적인 유동 상태가 아닙니다. 지난 10월 인도의 1,000톤 규모 주문이 런던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을 때 대량의 실물 은을 매수하려는 시도가 가격을 기하급수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가격으로는 그만큼의 금속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인도의 주문 규모에 갇힌 은행들이 청산해야 할 규모를 곱해 보십시오.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데이터에 따르면 상업용 숏 포지션 보유자들은 총 2억 1,700만 온스를 다시 매수해야 합니다. 이는 6,750톤의 은에 해당합니다. 인도의 1,000톤 주문이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은행들이 압축된 시간 안에 그 7배에 달하는 양을 확보해야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1979년부터 1980년까지의 헌트 형제 은투기 사태를 포함한 과거의 원자재 공매도 급등 현상을 연구한 분석가들은 강제적인 포지션 청산과 공급 부족 시장이 직선적인 가격 상승을 따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대신 기하급수적인 곡선을 따른다고 합니다. 헌트 형제는 약 2억 온스에 달하는 서류상 계약, 페이퍼 계약만을 축적하여 은 가격을 온스당 6달러에서 48달러까지 끌어올렸는데 이는 현재 상업적 공매도 포지션과 거의 같은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물 금속을 소유하지 않아 마진콜과 규제 당국의 개입에 취약했습니다. 1980년 1월 21일 코맥스는 은 규칙 7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새로운 매수 포지션, 롱 포지션을 금지하면서 무제한적인 매도 포지션, 숏 포지션을 허용하는 규제였습니다. 이로 인해 헌트 형제의 페이퍼 포지션은 붕괴되었고 그들은 감당할 수 없는 마진콜을 맞게 되었습니다. 1980년 3월 27일 이른바 실버 목요일에 헌트 형제는 강제 청산을 당하며 가격이 48달러에서 10달러 80센트로 폭락했고 결국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1980년과 2025년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JP 모건은 마진콜 대상이 아니며 압류될 수도 없고 일일 정산이 필요 없는 7억 5천만 온스의 실물 금속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헌트 형제는 규제 당국이 규칙을 변경하자 사라져버린 서류상 약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JP 모건은 자신들이 통제하는 금고에 보관된 실제 은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페이퍼 시스템이 붕괴될수록 더욱 가치가 상승하는 포지션입니다. 그리고 공매도에 갇힌 은행들은 단순히 손실을 피할 수 있는 투기꾼이 아닙니다. 이들은 수탁 의무, 파생 상품 노출을 가지고 있으며 공급할 수 없는 인도를 요구하는 고객들을 상대해야 하는 기관들입니다. 미국 노동통계국 Bureau of Labor Statistics 데이터를 사용하여 1980년에 온스당 48달러 최고점을 인플레이션에 맞춰 조정하면 2025년에는 대략 온스당 150에서 180달러에 이릅니다. 현재 은 가격은 64달러이며 이는 인플레이션을 조정한 헌트 형제 당시의 최고점에 도달하려면 은 가격이 135%에서 180%더 상승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헌트 형제는 연간 광산 생산량이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 과잉 시장에서 활동했습니다. 오늘날의 시장은 5번째 연속 연간 공급 부족에 직면해 있으며 산업 응용 분야의 은 소비량이 지상 재고량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가격 급등을 위한 여건은 1980년과 단순히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훨씬 더 극단적입니다. 투자 투기를 넘어 수요를 견인하는 요인들을 살펴보십시오. 태양광 패널 제조는 2025년에 2억 200만 온스를 소비했고 각국이 재생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함에 따라 2030년까지 매년 2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든 태양광 패널은 전도성을 위해 20g의 은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상당한 효율성 손실 없이 더 저렴한 대안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전기차는 2025년에 7,200만 온스를 사용했으며 각 전기차는 전기 시스템, 충전 인프라, 배터리 관리를 위해 기존 차량보다 거의 2배에 달하는 함량을 요구합니다. 5G, 5G 인프라 구축은 은의 우수한 전도성을 요구하는 고주파 신호 전송을 위해 3,800만 온스를 소비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미국의 국가 안보에 정말로 우려스러운 지점이 나타납니다. 2025년에 군사 분야에서는 미사일 유도 시스템, 레이더 기술, 통신 장비, 그리고 차세대 무기 플랫폼을 위해 2,400만 온스의 은이 소비되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러한 용도에서 구리나 알루미늄으로 은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극한의 조건에서 작동해야 하는 시스템의 은의 독특한 특성은 임무 수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른 은행들이 공매도를 유지하는 동안 JP 모건이 7억 5천만 온스의 은을 축적했을 때 그들은 재생에너지부터 국방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전략적인 이 금속의 시장을 사실상 장악한 셈입니다. 이제 타이밍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개인 투자자들이 행동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방준비제도 페드는 2025년 12월에 금리를 4분의 1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를 시사하는 결정입니다. 낮은 금리는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귀금속을 보유하는 기회 비용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음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품,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해 상당한 관세를 시행할 의도를 내비쳤다는 점입니다. 관세 영향에 대한 모든 경제 분석은 동일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는 국내 물가를 상승시켜 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집니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낮은 금리의 결합은 귀금속 수요 가속화를 위한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이 화폐의 구매력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 역사적으로 내재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2025년에 금은 새로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금값은 이미 온스당 2,800달러 이상으로 많은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온스당 64달러의 은은 더 낮은 진입점으로 유사한 인플레이션 해지 효과를 제공하며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여전히 주식과 채권에 집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 은화와 은괴에 대한 개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유입니다. 아직 실물 은혜에 투자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누구든 주목해야 할 수치상의 진행이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64달러입니다. 보수적인 기관 목표치는 순전히 수급 기본 원칙에 기반하여 2026년 중반까지 80달러에서 100달러를 제시합니다. 하지만 2억 1,700만 온스에 달하는 상업적 공매도의 강제 청산과 유사한 숏스퀴즈를 모델링한 분석가들은 2026년 1사분기까지 가격이 온스당 100달러에서 150달러로 급등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물량이 인도되는 12월에서 1월 결제 기간 동안 만약 키오맥스 계약 보유자 중 단 5%라도 실물 인도를 요구한다면 거래소는 인도 실패에 직면할 것이며 이는 산업 사용자들이 붕괴된 선물 시장 밖에서 패닉 매수를 하게 되면서 가격을 200달러 이상으로 밀어 올릴 수 있습니다. 스위스 정련업체 메탈.는 이미 2026년 1월까지는 은을 반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생산 지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금속을 약속했으며 그것을 확보하는 데 수개월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12월부터 1월까지는 실물 인도를 요구하는 대부분의 선물 계약이 만기가 되는 코엄X의 주요 인도 기간입니다. 세계 최대 귀금속 재련사 중 한 곳인 메탈러가 아무리 빨라도 1월까지 약속된 물량을 인도할 수 없다면 같은 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수천 건의 다른 인도 의무는 어떻게 될까요? 커맥스 거래소에는 인도 불이행을 처리하기 위한 장치들이 있습니다. 바로 현금 결제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본질적으로 거래소가 계약에 따라 실물 금속을 인도할 수 없을 경우 현물 가격에 소정의 프리미엄을 더한 현금 지급을 제한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치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수백 건의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체계적인 붕괴가 아닌 가끔 발생하는 개별적인 불이행을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더욱 중요하게도 현금 결제는 가격 발견 기능을 파괴합니다.
투자자들이 은 계약을 매수하는 것이 실제로 은을 인도받을 권리를 부여한다는 사실을 신뢰할 수 없다면 그들은 해당 거래소에서 거래를 중단할 것이고 실물 프리미엄은 서류상 가격과 완전히 괴리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괴리의 초기 징후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미 조폐국에서 발행한 실물 은화는 이제 현물 가격보다 25에서 40% 높은 프리미엄으로 거래됩니다. 즉, 현물 가격이 64달러라면 실제 은화는 80에서 90달러에 거래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프리미엄은 서류상 가격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시장 가격 형성, 인도 위험, 그리고 실물 부족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프리미엄이 현물 가격의 50에서 100%에 달하면 이는 과거의 실버 스퀴즈 때도 발생했던 일입니다. 실제 금속을 확보하려는 사람에게 서류상 가격이 무의미해졌다는 신호입니다. 그 시점에는 생산에 은이 필요한 산업 사용자들은 필요한 만큼 기꺼이 지불하게 될 것이며 이는 실물 거래 가격을 거래소에서 제시하는 현물 가격보다 훨씬 높게 끌어올릴 것입니다. 기회와 위험을 균형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우리의 구매력을 보호하고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려는 우리들을 위해 말이죠. 만약 실물 인도를 받지 못한 채 은소유권을 약속하는 페이퍼 실버 ETF 선물 계약 또는 증서를 보유하고 있다면 당신은 날마다 더욱 위험해지는 거래 상대방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JP 모건이 숏 포지션에서 롱 포지션으로 전환했을 때 그들은 더 많은 ETF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실물 발을 축적했습니다. 중국이 6월 23일 은을 전략 물자로 취급하라는 지시를 내렸을 때 그들은 서류상 노출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내 생산과 실물 축적을 지시했습니다. 최고의 정보력과 가장 오랜 조작 역사를 가진 기관들은 실물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류 시스템이 인도 불이행에 직면할 때 어떤 형태의 은 소유권이 가치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이행들은 가설적인 미래의 우려사항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도의 10월 8일 조치는 시장을 마비시켰습니다. 메탈러는 1월까지 반품을 중단했습니다. 미 조폐국은 품절을 선언했습니다. 임대료는 밤새 800배 폭등했습니다. 이것들은 건강하게 기능하는 시장의 징후가 아닙니다. 이는 실물 공급망이 스트레스에 무너지고 있으며 이 스트레스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헌트 형제는 2억 온스의 페이퍼 계약으로 은 시장을 장악하려 했으나 규제 당국이 그들에게 불리하게 규칙을 변경하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JP 몰간은 물리적인 금속을 7억 5천만 750여 온스 축적했는데 이는 그들이 관리하던 종이 포지션의 3배가 넘는 양이었습니다. 규제 당국이 종이 시스템이 약속을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을 불가피하게 인정하게 될 때 이득을 얻기 위해 스스로 포지션을 잡은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결과의 차이는 운이 아닙니다. 시장이 붕괴될 때 현물 소유가 종이 약속을 능가한다는 이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미국인들은 통화의 구매력이 떨어지고 주식시장이 기본적 분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평가 수준에 도달하며 정부가 우리 아이들이 물려받을 수조 아익 달러의 국가 부채를 더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귀금속은 기관에 의해 찍어낼 수도, 가치가 희석될 수도, 채무 불이행될 수도 없는 내재적 가치를 지닌 몇 안 되는 자산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은은 금 단 한 대 온스에 2,800 투제이트레 달러 이상을 지불할 여유가 없는 일반 투자자들도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에서 그러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접근성은 실제로 확보할 수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공급 위기를 인식하고 그 인식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기회는 빠르게 좁아지고 있습니다. 12월 December부터 1월 January 까지는 역사적으로 코메엑스 코맥스 인도 압박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입니다. 스위스 정제소들은 이미 1월 January까지 공급이 어렵다고 밝혔고 미국 조폐국은 이미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만약 소수의 투자자라도 JP 몰간이 6월 June
에 도달했던 것과 동일한 결론, 즉 현물은이 종이 약속보다 낫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면 프리미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을 것이고 가용한 공급량은 소매 채널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공포를 조장하거나 성급한 결정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급 부족에 대한 수학적 분석, 문서화된 기관의 포지셔닝, 그리고 관찰 가능한 시장 붕괴가 동일한 결론을 가리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수십 년 동안 운영되어 온 종이은 시스템은 구조적 붕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주류 시장이 이를 인식하기 전에 포지션을 취할 기회를 가집니다. 주류의 확인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신중한 준비보다는 패닉을 반영하는 가격과 프리미엄으로 사려고 애쓰게 될 것입니다. JP 몰간은 17년 동안 은 가격을 조작하여 떨어뜨렸습니다. 그렇게 한 대가로 9억 2천만 구비 우연천 달러의 벌금을 지불한 후 태세를 전환하여 역사상 가장 큰 현물 포지션을 축적했습니다. 그들은 은에 대한 투자 전망이 갑자기 낙관적으로 바뀌어서 그런 움직임을 보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정보가 게임이 끝나가고 있음을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숏 포지션에 물린다면 현물을 확보하는 데 쓴 이 수십억 달러보다 무한히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숏 포지션에 갇힌 은행들은 실시간으로 그 교훈을 배우고 있으며 가격이 1달러 오를 때마다 1억 7,900만 179천 원, 이 달러를 잃고 있고 손실을 가속화하지 않고는 탈출할 수학적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기가 완전히 터지기 전에 우리의 부를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사전 경고와 함께 이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